어,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여기까지는 답변을 잘 합니다. 단어는 뭘 단어라고 할까요? 네, 철자가 모여서 뜻을 나타내드리는 거죠. 뜻. 여기까지는 다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를 물어보면 이때부터 좀 헷갈려요. 그럼 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네 말이 구구절절 다 오라 할 때 우리 구라는 표현을 쓰지요. 구문을 읽는다 할 때 또 구를 쓰지겠죠? 근데 구를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구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을 이제 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문장을 해석하시오 이런 그 표현에서 문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를 문장이라고 하는가? 문장이라고 하면 뭘 문장이라고 할까요? 완성됐다는 그렇죠. 완성됐다는 개념도 뭐가 완성인지를 모르지요. 그렇죠. 그렇죠.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 것을 이제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절 이렇게 물어보면 느닷없이 부처님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서 마침표가 딱 끝나면 이제 주어 동사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주어 동사 하나 있는 거를 단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문. 그리고 주어 동사를 두 개 이상을 한 번에 말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주어 동사 그리고 영어에서는 문장과 문장을 그냥 붙였을 수가 없잖아요. 또 문장과 문장을 콤마로 이어줄 수도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연결고리를 연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문장이 한 문장에 등장한 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복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문. 그 단문만 나오고 복문만 나오면 이제 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비교적.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 복문이 나올 때 복문을 쓰는 건 되게 이제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복문을 쓰긴 씁니다. 딴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복문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복문인데 주관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복문으로 표현하면 비문이 됩니다. 옳지 않은 문장이 돼요. 예를 하나 딱 들고 예를 하나만 딱 들어보겠습니다. I want. 나는 원한다지요. 주어 동사죠. 주어 동사. 뭘 원하냐면 내가 선생님이 되기를 난 바래. 원하는 건 지금 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연결사 대시 들어갔고 다시 주어가 나왔어요. 동사도 나왔고 내가 미래에 선생님이 되는 걸 내가 원합니다. 이건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는 미래의 선생님이 되는 걸 지금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지요. 그냥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죠. 내가 미래의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주관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얘기를 이렇게 복문을 쓰면 그거는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장이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객관적으로 신성일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놀고 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복문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복문이 단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때 연결고리 지워주고 우리가 두 문장이 나올 때 앞에 나오는 문장을 지금 절 설명하다 지금 길어졌는데요.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나올 때 연결사가 없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하고 연결사 이후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속절.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절의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하나 나오는 단문은 해석하기가 좀 쉽고요. 연결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의 문장도 해석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저런 것들을 내용적으로는 복문인데 실제로는 단문으로 전환시켜서 표현하는 게 그게 조금 어렵죠. 이때 연결사 지우고 주절에 있는 주어하고 이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똑같으면 이것도 생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will이 미래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미래. 이 미래를 대신 나타내주는 표현이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했는데 want to 할 때 이거를 우리가 on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이걸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투부정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부정사. 근데 문법적인 용어 몰라도 to가 들어가는 것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미래에 속해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불확실한 내용이거나. 미래는 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원래가. 그래서 미래가 아닌 것도 불확실한 내용을 나타낼 때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전환되냐면 I want will be 대신에 얘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to be가 됩니다. to be. 그러니까 will be가 to be로 바뀐 걸 보면 to는 미래를 나타내 주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want to be a teacher. 요거를 이제 붙여 쓰면 I want to be a teacher 되는 거죠. 요거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I wanna be a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anna가 들어가는 말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 뭘 대신 쓴 거라고요? will 대신 쓴 거예요. will. 이해되시겠어요? 네. 일단 다 옛날에 배우신 거 드리겠지만 고3이 되는 아이들도 요 관계를 잘 몰라요. 주절과 종속절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연결사라고 하는데 대부분 접속사라고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접속사. 근데 접속사는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할 때는 접속사라고 불러주고 뒤에 나오는 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로 다른 용어를 써줘야 돼요. 합쳐서 그냥 연결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문장을 이어줄 때는 연결사를 쓰지만 문장이 아닌 걸 이어주는 건 전치사라고 하는 지난번 전치사 한번 쭉 했었죠. 문장이 아닌 걸 이어주는 건 전치사. 이해되시겠죠? 네. 원래 오늘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일단 철자의 개념과 단어라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주어 동사 하나 나오는 거를 단문이라고 한다. 두 개 이상의 문장을 한꺼번에 쓰려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이 복문,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나오는 걸 복문이라고 했는데 항상 연결사 주어 동사인 종속절이 뒤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연결사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연결사 주어 동사
컴마티크 주어 동사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연결사 주어 동사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든 다 단문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단문으로 전환될 땐 전부 다 기본적인 순서가 연결고리 없애고, 같은 주어면 그거 없애고, 나머지 연결사 뒤에 있던 이 동사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앞에 to를 붙여주기도 하고요. 뒤에 ing를 붙여주는 걸로 바뀌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 네. 요거 좀 지우려고 하는데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세요.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고, 조금 아까 우리 저 생활영어 표현에서 how have you been 그거 설명하려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워도 되죠? 네. 원래는 영어에서 기본적인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잖아요. 근데 동사가 2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가 2개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하고 ing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뒤에 pp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주어 다음에 have 동사 플러스 pp라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얘를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하죠. 진행형. 비동사가 현재면 현재 진행형. 비동사가 과거면 과거 진행형. 그 다음 비동사 플러스 pp는 주인공이 에너지를 받았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 그 다음에 이제 have 동사 플러스 pp. 얘를, 그렇죠.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냥 완료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문장의 뼈대가 주어 동사다 할 때 동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동사가 뭘 나타내 주는 걸까요? 또 네, 그건 조동사고요. 자, 일단 동사는 주인공의 동작이나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을 동사라고 하죠.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 그런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는 주인공의 생명을 나타내 주는 게 동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공의 생명을 나타내 주는 거. 그럼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런 거 이런 이 책꽂이가 생명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사로 표현되는 모든 주어는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태어났다가 뭐 유아기, 청소년기 거쳐서 중장년기 거쳐서 노년기로 그 진입해가지고 또 가지 않습니까? 때 되면. 그런데 얘네들도요, 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려면 뭐 남자 여자 만나서 이렇게 쿵짝쿵짝하고 서로 마음 맞고 뭐 주고받고 하다가 이렇게 새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이런 것도 다 누군가가 무언가와 마음이 맞춰가지고 돈을 쓰든 뭐 하든 간에 다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일찍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얘네들도 일찍 가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오래 가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 이 세상에 나와서
일정 기간 있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다 동사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 말이 언어잖아요. 언어도 유행어라고 들어보셨죠? 유행어. 어떤 새로운 유행어가 탄생을 해요. 그랬다가 성장을 해가지고 한동안 얘가 왕성하게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다가 때 되면 또 소멸하죠. 그 죽는 거죠, 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주어 동사라고 표현할 때 나오는 그 동사는 다 그 주어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서 질문을 제가 이제 합니다. 생명을 지배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명을 지배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아, 이거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신. 야, 생명을 지배하는 게 시간이죠. 시간. 아무도 시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진리.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진리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사는 이 시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사가 주인공의 생명을 표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동사에 관련돼 갖고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했는데 거기도 주절과 종속절이 있었죠. 주절에 나오는 동사를 본동사, 연결사 이후에 나오는 동사를 종속절 동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형태도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말을 하는 순간 유효한 사실을 나타내 주는 거. 말을 하는 순간 유효하다. 그게 무슨 형이에요? 바로 현재인 거지. 현재. 현재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든 말을 하든 간에 그때 유효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현재입니다. 이해되시죠? 현재라고 하는 개념. 자, 현재 이전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과거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자,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점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시간을 선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하는 순간 유효한 것을 현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이전을 과거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거보다 그 이전은 또 뭐라고 그럴까요? 대과거죠, 대과거. 대과거. 대과거 이전을 뭐라 그럴까요? 네, 대대과거. 대대과거 이전은 뭐라 그럴까요? 대대대과거. 이거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이제 대대대대 세다가 이제 끝날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을 표현해주는 그 개념 중에서 과거 이전이다의 그 이전은 없습니다. 대과거까지만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돌아온 것을 우리가 이제 미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어느 시점에서 보통 시점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간을 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내가 소시점에 이거는 과거 시점이죠.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내년에는 그건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시간의 개념을 점으로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관교동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언제부터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됐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10년쯤 됐어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10년 전에 살기 시작해갖고 이제까지 한 번도 이사 안 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10년째 됐다. 이런 식의 얘기는 시간을 선의 개념으로 얘기한 겁니다. 선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런 얘기죠. 10년째. 그럼 그전에 어디 살았어요? 제주도에 살았어. 그럼 10년 전 어느 때부터 10년 전까지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전엔 제주도 살았어. 이게 시간을 두 개의 시점을 동시에 나타내 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선. 근데 이 시선이란 표현을 문법에서 안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얘를 완료형이다 이렇게 씁니다. 완료형. 이상하게 완료형 그러면 뭘 완성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원래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완성했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완료, 뭐 경험, 결과, 계속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용법이 있거든요. 근데 표현을 왜 완료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시점. 그럼 현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완료. 시점이 두 개니까 동사가 두 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시점을 동시에 표현하는데 시점을 두 개 쓰려고 하니까 동사를 두 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e 동사하고 pp라는 동사를 쓰는 겁니다. 과거 이전부터 과거 어느 때까지는 여기서는 요 과거가 기준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얘는 과거 완료인 거죠. 과거 완료는 과거가 중요하니까 have 동사도 뭘 써요? had를 쓰고 그다음 pp를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have나 has 요거죠. 그러니까 have는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I have a brother 그러면 나에게 남동생이 있어. I have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있어. have는요 원래 내가 손을 뻗으면 내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것을 have라고 해요. 그 여기 have 동사 플러스 pp have 나왔잖아요. 이 have는 가지다가 아닙니다. 있다요. 있다. have pp에서 have가 현재형이면 현재 있어. 그 말인데 과거부터 있는 거야. had pp 그러면 과거 그 순간에 있어. 언제부터? 그 전부터. 그게 이제 완료형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 할 때 나왔던 표현 때문에 자주 나오거든 또 이게요. 여기다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의 시점만 갖고 얘기하지는 않다 보니까 일반적인 회화라도 이 완료형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좀 두시면 좋을 만한 표현이에요. 아까 우리가 안녕하세요 할 때 how have you been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have 동사하고 비동사의 pp형인 been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have가 지금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요 근래는 잘 지내셨어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how have you been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have 또는 has, had 이런 거하고 pp가 같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완료형이라고 한다. 완료형은 시점이 몇 개라고요? 시점이 두 개짜리다. 두 개의 시점을 동시에 물어본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질문할 때 이렇게 have가 들어가는 말로 물어보면 have가 들어가는 말로 답변하면 됩니다. Yes, I have 그러면
아, 잘 지냈어요. How are you? 비동사로 물어봤죠. 비동사로 물어보면 yes, I am. 답변 비동사로 하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네. 문법은 조금만 설명하면 길어져가지고 가끔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아마 완료형이라는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6 곱하기 2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버님께 안부 전해주게. 자,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게. Please give my regards to your father. Please give my regards to your father. 네, 나의 안부를 아버님께 전해주렴. 그 정도 의미겠죠? 네. 틀림없이 전하겠습니다. I certainly will. I certainly will. certainly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때때로 그러면 from time to time.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끔. 그렇죠. sometimes. 가끔. sometimes 이런 표현 쓸 수. once in a while 너무 선생님 항상 그것만 쓰셔. once in a while은 어쩌다 한 번씩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once in a while 어쩌다 한 번은. 이것도 가끔은 아주 고급 표현을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급 표현을 많이 하셔. once in a while 가끔 어쩌다 한 번 그런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I've heard a lot about you. 자, I've heard 우리 방금 전에 배웠네, 그렇죠? I've는 뭐를 줄인 거요? I have heard. heard는 hear, 듣다의 PP형이죠. 듣다의 PP형. 그러면 I've heard 그랬으니까 언젠가부터 당신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이거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처음 들은 게 아닌 거지, 그렇죠? I've heard a lot. 많이 들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I've heard a lot about you.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I've heard a lot about you. 예, 얼랏이 많이 그런 뜻이죠. 같은 뜻이 또 있죠. 얼랏 대신 뭘 쓸 수 있어요? I've heard lots of. I've heard lots of about you. 또 much 그냥 쓰셔도 됩니다. much 또는 plenty of. plenty of. 뒤에 이제 about you 해가지고 about이란 전치사가 있고 영어는 같은 품사, 동일 품사 회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로 쓰게 되면 뒤에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그 뒤에 about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품사가 충돌하기 때문에 lots of about you 이렇게 안 하고 a lot about you로 써주는 거죠. 같은 뜻이지만 저렇게 쓰는 이유가 있다. 자, 그 다음에 6 곱하기 4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I've had enough. I've had enough. 나하고 안 맞아. It's not going my way. 내가 가는 길이 아닌데? 그런 개념이죠. 나하고 안 맞아. 그건 내가 가는 길이 아니야. 다른 표현은 It's not to my taste. 우리 보통 밥맛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밥맛 없다 할 때 뭐예요?
재수없어 할 때 밥맛없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안 맞아 이런 뜻인 거죠. 내 취향이 아니야. 그래서 It's not my taste 그러면 내 취향이 아닌데 밥맛없어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표현 또 한번 It's not my cup of tea. 네, 내가 맨날 먹던 내가 맨날 먹던 그 찻잔이 아닌데 어색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뭔가 안 맞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Give it another try. another는 on 플러스 other를 합친 말이죠. 한 번 더. 원래 이제 another 그러면 하나 더란 말도 있고요. 다른 거 하나 그런 뜻도 있고. give it another try 그러면 그냥 give it a try 그러면 한번 해봐 그런 말인데 give it another try 그러면 한번 해본 이후에 쓰는 말입니다. 한 번만 더 해봐 정도의 개념이 give it another try.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차 한 잔 마시잖아요. 한 잔 더 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라면 돼요? another please. one more 하나 더. 하나 처음에 주세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another please를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한 잔 마셨는데 another please 그러면 한 잔 더 주세요. one more가 있고요. 네. one more의 뜻이 있다는 거. 하나 더. 물론 이제 3개 이상을 셀 때 두 번째 거를 지칭하는 표현에 another 쓰기도 합니다. one, another, and the third.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거를 지칭할 때 another를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give it another try. 한 번 더 해보세요. 그 다음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할 때도 또 another가 나왔네요. 그렇죠. Please give me another chance.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Please give me another chance. 자, give me 하지 마시고요. give me. give me는 거의 바로 안 합니다. 네, Please give me another chance. Please give me another chance. 난 싫어. Not me. Not me. 그 다음에 당신 어떠세요? 또 네, 우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 거는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죠. What do you think? How do you like? What do you say to? Shall we 땡땡, let's 땡땡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난 물이 무서워. 네. afraid of 다음에 내가 무서운 거 집어넣으면 어떤 표현인지 가능한 거죠. I'm afraid는 안 좋은 얘기 할 때만 쓰는 겁니다. 좋은 얘기 할 때는 I'm afrai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I'm afraid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I'm afraid 갖고 얘기를 시작하면 이거 안 좋은 얘기구나. 무조건 안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I'm afraid not. I'm afraid not. 마음에 드실런지요? 네, I hope you like it. 자, 아까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복문이죠, 복문. I hope. 나는 희망한다. 주어 동사 나왔죠? You like it. 네가 그것을 좋아하기를. 근데 그 연결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I hope 다음에 연결사가 생략된 겁니다. that이라는 연결사가 생략된 거예요. 아니 강사가 얘기할 때는 주어 동사 2개 이상 나오면 연결사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 여러분들 너무 나올 걸 뻔히 처음 배울 때는 다 우리가 써야 되지만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want to라고 말하는 게 불편한 거죠. 언어가 일단 익숙해지면. 그런 것처럼 두 개의 문장을 반드시 이어줘야 되는데 이어줄 것이 복잡한 문장이 아니거나 그럴 때는 대부분 생략합니다. 대부분. 여기도 그래서 생략이 됐다. 주로 이제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문장을 이어줄 때는 명사절 연결사인 that을 생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신 것처럼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나오면 복문이고 복문이 나오려면 연결사를 써야 되는데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네. 여기 나온 문장이 그런 문장이네요. 자, 그 다음에 6 곱하기 8번 보겠습니다. 잔슨 시 좀 바꿔주세요. 내가 뭐뭐 해도 되나요? 할 때 may I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렇죠? 여기 앉아도 되나요? 그러면 may I sit here? 됐죠? 네. 상대방에게 뭐 좀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볼 만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May I ask something? May I ask you something?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또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한테 내가 뭐 좀 해도 될까요? 할 때? 네? 그렇죠. May I help you는 뭐 개인이에요. 그냥 저 식당에서나 또 어디 무슨 백화점에서나 뭐 뭘 좀 도와드릴까요? 또 전화 받을 때도 쓸 수 있죠. May I help you? 이런 표현 쓸 수 있지, 그렇죠? 네.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이런 표현 썼을 때 얼굴에 침 뱉을 사람은 없는 거죠. May I는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공손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전화 통화할 때 접니다 그럴 때는 있으면 접니다인데 곽 선생님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it's me. I am Mr. 곽. I am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전화상으로. This is Mr. 곽. 이쪽이 지금 전화 받고 있는 이쪽이 당신 찾는 Mr. 곽입니다. I am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저예요 그럴 때.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접니다 할 때 여자면 this is she. 전화 받는 사람이 남자인데 접니다 그러려면 this is he 또는 it's me 해도 되고 그냥 speaking 이렇게 원래 this is he speaking 이런 표현인데 그냥 speaking 써도 괜찮다. 오늘 문법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회화 생활영어 표현은 이 정도 하고요.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31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 다 피셨죠? 네. 우리가 이미 좀 많이 했던 것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뭐 하고 싶다 그럴 때 이게 겹치니까 좋네요. 좀 편하고. 나는 뭐뭐 하고 싶다 할 때 어떤 표현 쓴다고요? want to. 다른 말로 wanna. 너를 때려주고 싶어 그러면 I wanna hit you. 그쵸? 나 거기 가고 싶다 그러면 I wanna go there 그러면 되겠죠. I wanna go there. 당신과 걷고 싶어요. I wanna walk with you. 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갔는데 여행 가고 싶어. I wanna take a trip. I wanna take a trip. 가끔 하는 거는 take를 쓰고요. 매일 하는 거, have a good time 이런 것처럼 매일 하는 거는 have를 쓰고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는 make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해외에 가고 싶어. I wanna make a trip to abroad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결단을 해서 여행 갈 때는 make a trip. 가끔 가는데 또 가고 싶다. take a trip.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I wanna go home. I wanna go home. I wanna come back home. 난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네. 또, 난 춤추고 싶다. I wanna dance. I wanna dance. 당신과 춤추고 싶어요. I wanna dance with you 그러면 되죠. I wanna dance with you. 됐죠? 좀 적극적으로 뭐 할까요? 그러고 싶으면 그럴 때는 shall we 하고 뒤에 동사 쓰면 되죠. 예,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라는 일본 영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shall we dance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성실한 은행원 가장이 있어요. 그냥 시간 땡 치면 퇴근.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거의 정확해요. 아니면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 일본 영화. 좀 오래됐어요. 셜리 댄스. 네? 셜리 댄스 미국 영화도 있고요. 예, 미국 영화도 거기 지금 책에 보면 미국 버전 있잖아요. 리차드 기어 나온 거. 예. 그 다음에 일본 버전도 있습니다. 일본 버전. 근데 일본 버전에 나오는 셜리 댄스는 그 한 집안의 가장이 그냥 소위 말하는 시계불화처럼 똑같은 생활을 성실하게 해요. 어디 한눈 안 팔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에 오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길 건너편 건물 위에서 안 보이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잠깐 이렇게 좀 관심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생활에 권태기를 느껴서 그런지 무인자 같은 거 거기를 직접 가봅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가 댄스 교습소예요. 스포츠 댄스.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 사람도 그렇고 뭐 한국 사람도 그렇고 댄스 그러면 저 춤바람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스포츠 댄스의 개념이 없을 때인데 그때 그 댄스 교습소는 말 그대로 스포츠 댄스를 하는 곳인데 이 양반이 얼떨결에 구경 갔다가 등록하러 온 사람인 걸로 착각해가지고 억지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 편히 가세요. 억지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해요. 집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 뭔 일이 있다. 나중에는 이제 바람난 걸로 생각합니다. 같은 경우 남편이 춤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에 활기도 막 돌고 화장실에서도 막 그냥 뭐 움직이면서 저기 하고 집에서도 이 사람 무슨 일이 있나? 나중에 뒤를 밟아가지고 결국 춤추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가족들이 이제 바람난 걸로 생각하고 급구 말려서 다시 관두고 우울증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습소에 있는 분들이 가족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대회에 나가기 위한 훈련에 같이 연습을 참여하도록 설득을 시켜요. 그 남자가 다시 또 이제 나가게 되고 다시 또 활력을 찾게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내용인데
저도 처음에 그 영화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이 똑같은 모범 아빠 이런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였어요. 일본 영화 치곤 되게 좀 잔잔한 감성 올려주는 영화였고요. 오, 네? 이거 비슷한가요? 같은 원작 아닌가 싶어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국 버전으로 셔리 댄스 잠깐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짜리입니다. 3분. Don't say anything and don't think. He is alive. He is alive. 잘 보셨죠? 멋있어.